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오전 11시입니다. 어제 무안 공항 사고를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뒤뚱뒤뚱 하다가 착륙한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맹속도로 달리다가 활주로를 넘자마자 대폭발을 일으키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주로를 넘어서 비행기가 가는 경우를 오버런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는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활주로를 넘자마자 바로 거기에 있는 콘크리트 벽과 충돌을 해가지고 대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봤는데 역시 전문가가 다릅니다. 그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활주로에서 한 200m 떨어진 곳에 콘크리트 장벽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 콘크리트 장벽이 없고 그냥 개괄지 들판이었으면은 어제와 같은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다른 공항도 점검을 해보면서 중대한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처음 제기한 사람이 영국의 항공안전 분야 전문가인데 플라이트 인터내셔널 매거진의 편집자 데이비드 리어 마운트라는 분은 영국 스카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비행기가 그 콘크리트 벽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탑승객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리어 마운트 씨는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아주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면서 감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외벽과 부딪혀서 179명이 죽고 2명만 생존했는데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종류의 구조물, 즉 콘크리트 벽이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활주로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단단한 물체가 있다는 건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이거는 범죄적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활주로 끝단에서 콘크리트 외벽, 충돌한 콘크리트 외벽까지는 251m가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비행기가 방위를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즈라고 합니다. 방위각 시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방위각 시설이. 근데 방위각 시설을 비행기가 부딪히면 접힐 수 있도록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아야지 왜 거기다가 콘크리트 벽체를 거기 만들었느냐는 지적입니다. 이분의 지적이. 그래서 비행기가 그런 벽과 충돌하지 않았다면은 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지나가 인접한 들판에 멈췄을 것이라고 리어 마운트 씨는 예측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고 멈출 수 있는 공간이 충분했다. 조종사들이 보안 울타리 등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승객들이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콘크리트 벽이 없었으면은 그냥 접혀버리는 그런 시설만 있었으면은 리어 마운트 씨는 콘크리트 외벽은 그곳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곳에 있다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일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항공 전문가인 셀리 게딘 역시 외벽의 위치에 대한 우려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여수공항과 포항, 경주공항 등에도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로 방위각, 로컬라이즈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위각 시설을 어떤 토대 위에 놓느냐는 공항별로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해진 규격화된 형태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다소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이 전문가의 눈에 딱, 이것은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다. 그게 이번 179명의 사망과 직결된다고 한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또 다른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고 변호사인 박상수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전문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군의 공보장교를 하며 전투기 추락 사건을 수차 겪어보았고 대한항공의 사내 변호사를 하며 과거 사건 사고의 기록들을 접하며 보통 사람들보다는 항공사고에 대해 많이 접해왔다. 근본 사고의 이유가 완벽히 밝혀지기 전에는 꽤 오랜 조사기간이 걸릴 것이다. 많은 경우 초기 사고 보도와 전혀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고 영상을 보며 계속하여 마음속으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다. 첫 보도는 테일이, 비행기 꼬리가 외벽에 부딪혔다 했지만 사고 영상에서 사고 항공기가 가장 먼저 부딪혀 폭발을 일으킨 것은 로컬라이즈 하단 콘크리트 구조물이었다. 이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다른 공항의 로컬라이즈를 찾아보니 인천, 김포, 양양, 청주, 제주공항 모두 부러지기 쉬운 가느다란 로컬라이즈가 설치되어 있어 저러한 둔덕과 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항공법과 항공 관련 규정을 뒤져보았더니 국토부 고시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제1항 4호에 따르면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즈가 위치한 지역에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의 구조물이 세워져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었다.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기초 구조물이 지반보다 7.5cm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냥 콘크리트로 로컬라이저를 세웠고 그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가 대폭발해서 179명이 거의 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뉴스에서 기자들의 로컬라이즈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토부에서도 상단의 로컬라이즈 안테나는 국제 규격에 맞게 설계되고 설치되었으나 하단 구조물은 좀 살펴봐야 한다는 답을 하였다. 이것도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하단 구조물이 지금 콘크리트라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활주로 오버런은 비교적 빈번히 일어나는 사고이고 동체 착륙은 그보다 자주 발생하진 않으나 활주로에 동체 착륙하고도 승객이 거의 전원 사망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오늘 국토부 기자회견을 보니 여수공항도 로컬라이즈가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있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을 살펴 오버런 사고에 큰 위험이 될 콘크리트 둔덕 구조물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끔찍한 어떤 직무유기라고 할까요? 과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고가 안 나니까 묻혀 넘어갔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에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다고 유압이 빠져나가지 않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사고 조사와 제도 개선 및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일반적 수준의 오버런 사고에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즈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겠다. 이 지적이 이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고 이거는 아마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